2026년 1월 3일 미군의 급습작전 보도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전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또 하나의 이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의 잔해 속에 남겨진 거대한 의문. 마두로 정권이 숨겨온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시장의 한쪽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무려 60만 개나 비축해왔다는 설이 나옵니다. 반대쪽에서는 정부 보유로 잡히는 공식 수량은 수백 개 수준이라는 반론도 팽팽하죠.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량 자체보다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베네수엘라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나? 이것은 제재 국가와 검은 돈이 생존을 위해 반복해온 필연적인 공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재 국가의 생존법. 베네수엘라는 오랜 기간 미국의 제재로 인해 국제금융망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달러 결제의 길목에 막히면 통치자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버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여기서 그들은 돈의 형태를 바꾸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원유든 금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유동성을 만들고 그걸 은행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으로 치환하는 것이죠. 여기서 1차로 등장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동이 빠르고 국경을 넘는데 은행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장기 보관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는 발행사의 동결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 한 번에 자산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자금 이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되 최종 저장은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구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은행망을 오해하지만 최종적인 안전은 금고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으로부터 확보하는 이동과 저장의 분리 전략입니다. 라자루스가 보여주는 마지막 종착지. 이 흐름은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연계 조직인 라자루스 해킹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에서도 이 장면은 반복됩니다. 처음 탈취한 자산은 다양합니다. 여러 체인과 토큰의 형태로 흩어져 있죠. 훔치기 쉬운 타깃을 먼저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자산은 결국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가장 본질적인 형태로 정리하려는 습성이 드러나죠. 그 종착지는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이건 기술의 우월함보다 구조의 견고함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전체에 일괄 명령을 내릴 단일 스위치가 없습니다. 추적은 당할 수 있어도 송금을 강제로 멈추게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은 돈이 원하는 건 바로 그 불가항력적인 안전입니다. 왜 자본은 비트코인으로 모이는가? 그렇다면 왜 하필 비트코인일까요? 자본의 생존 본능은 세 가지 지점을 가리킵니다. 첫째, 동결 버튼이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는 블랙리스트라는 장치가 작동하지만 비트코인에는 명령을 하달할 발행사도 중앙 운영 주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계좌를 동결해 라고 말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소유권이 이름이 아니라 키로 정리됩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누가 주인인가를 아는 순간 계좌를 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주소를 알고 잔고를 훔쳐봐도 개인키가 없으면 그 누구도 자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아는 것과 그 돈을 움직이는 것이 완벽히 분리된 구조. 키를 가진 쪽이 곧 절대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셋째, 심해와 같은 유동성입니다. 거대한 자금은 몸을 숨겨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얕으면 움직이는 순간 가격이 요동치고 정체가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유동성이 모이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큰 고래가 헤엄쳐도 시장이 그 파동을 흡수할 수 있는 깊이를 가졌습니다. 이 세 조건이 만나는 곳은 지구상의 비트코인뿐입니다. 미국이 바꾼 규칙, 압수가 비축으로 바뀌는 순간 여기에 2025년 결정적인 변화가 얹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을 예전처럼 팔지 않겠다. 몰수 압수한 자산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국가 비축고를 채우겠다. 이 흐름은 베네수엘라 사태의 무게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는 2025년 말 기준 약 67만 개를 보유 중입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의 60만 비트코인 설이 사실이라면 그 규모는 기업 하나가 일궈온 생태계 전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물량을 압수한다면 시장에 쏟아질 매물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비축분으로 묶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숫자가 단순 루머를 넘어 시장의 심리를 뒤흔들 수 있는 정책적 상수가 된 이유입니다. 결론, 비트코인은 선택이 아니라 귀결이다. 오늘의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재 국가와 해킹 조직 등 검은 돈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한 구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강대국마저 압수된 자산을 비축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돈이 비트코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동결이 어렵고 소유권이 키로 정리되며 큰 자금이 숨을 수 있는 깊이를 가진 유일한 장소. 기존 금융망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일 때 비트코인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실제 보유량이 60만 개인지
아니면 수백 개뿐인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취향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계산이라는 점입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게임에서 결국 남는 탑지는 비트코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과거 변두리의 자산으로 취급받았지만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권력과 범죄, 제재와 국가 전략이 충돌하는 거대한 체스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